빰빰빰빰빰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오르려면요. 내가 3시쯤에 봤을 때 83,000이었어요. 5시간 조금 더 됐네요. 그죠? 그 전이네요. 네. 와, 예, 그런데 이제 85,000이 됐고요. 어제하고 비교해서는 거의 16,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저희 방송하면서 하루하루 증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네. 내일이면 뭐 이제 1등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내일 모레 정도면 1등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늘 하루씩 빠르더라고요. 오늘 1등 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늘 하루씩 빠르네요. 네, 너무 빨리 지금 아,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은 10위로 밀렸고요. 한국은 네. 지금 회복되신 분들이 4,528명으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어서 대단합니다. 어제에 비해서 384명이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신 분들의 숫자가 한국은 빠르게 올라가고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이 1위를 했는데 저는 일본도 만만치가 않다고 보는 게요. 네네. 일본 뭐 동경을 폐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는 올림픽 때문에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터지면 일본이 쭉쭉쭉 숫자를 계속 갱신하면서 미국을 넘어서지 않을까. 예, 이게 이제 계속 검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영국이 처음에는 좀 놔둬버리겠다. 모두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감염될 때까지 놔둬버리겠다. 이렇게 하다가 진로를 바꿨잖아요. 네네. 예, 진로를 바꿔서 지금은 이제 한국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네. 참 뭐 숫자가 너무 빨라지니까. 근데 저희가 예. 방송에도 했듯이 의료 물자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의료 물자가 정말 부족해요. 그 뉴욕주 경우에 오늘 이 기사 보고 정말 슬펐는데요. 네. 뉴욕주가 인공호흡기 장비가 부족해서 네. 인공호흡기 장비 하나 가지고 환자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승인을 했어요? 예, 승인했어요. 인공호흡기 하나를 환자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최대 도전이래요, 인공호흡기가. 3만 개가 필요한데 갖고 있었던 게 4,000개밖에 안 되고 연방정부가 4,000개를 지원을 했고 주가 또 7,000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4,000개, 8,000개, 7,000개 하면은 15,000개인데 아직도 절반이 부족하잖아요. 참 정말 큰일이네요. 정말 큰일이요. 네, 그러면서 아직도 쇼핑하고 있다, 인공호흡기 살려고.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뉴욕주에 배당되는 금액이 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코모 주지사가 비판을 하면서도 지금 화내는 건 사치다. 우리는 화낼 시간조차도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고요. 뉴욕주는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그 뉴욕 시내에 있는 농구장이 80개가 있는데 그 80개의 농구장의 골대를 지금 해체하고 있대요. 상황은 심각한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띄워버리는군요, 이제. 그러니까요. 우프네요, 정말 이게. 이런 게 우픈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니,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저거한데도요, 저 어디서 봤는데, 이것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가 만들어낸 어떤 음모론일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헐. 있어요. 미국 내에. 제가 그런 트위터들 봤어요. 이것은 모두 다 음모이며, 네.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모론자들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들이니 확진돼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냥 다 연출 조작된 어떤 이야기들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관심종자 같아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그러게요. 저희가 그 간호사분 인터뷰한 영상에도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와이프가 LA에서 간호사를 하는데 마스크가 병원에 없어서 개인 네. 사비로 마스크를 예. 구입해서 출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예. 참 그런 어이가 게 없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음모론이다니. 지구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게요. 외계에서 그러게요. 왔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식은 네. 그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렌트비 때문에 일반 네. 가정집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렌트를 해서 이제 건물에 입주를 해서 비즈니스 운영하고 사시는데 렌트비 지불 유예 조치가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들으셨어요? 네네, 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불 유예 조치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서류가 필요하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대요. 네. 일단 건물주로부터 렌트비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해명하라는 편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ays notice라 그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3day notice를 받은 경우에 아니면 미리 세입자들이 그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렌트비를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런 처지를 알리는 편지를 건물주에게 발송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도움이 된대요. 그렇겠군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그런 폼이 그 편지 샘플이 있어요. 편지 샘플이 있는데 LA 한인회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아마 샘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샘플 보면은 날짜, 건물 소유주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때문에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유예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기입하고 네. 건물 소유주에게 이제 발송을 하면 되는데 그 폼에 보면은 그 이름이 있나 봐요. 에릭 가세트 시장 이름 또는 그런데 이제 LA시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에 사시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네. 그 폼에 에릭 가세티 시장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지우고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이름을 바꾸면 된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업주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그 중단이 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직원은 소속 회사로부터 일시 해고나 감봉됐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대요. 그렇겠네요. 또 예, 그래서 나중에 서류가 없어서 네. 지금 뭐 사업주들한테도 봉급과 운영하는 데 쓰면 거의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서류 준비가 안 돼서 결국은 또 그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건물주도 네. 그 건물은 현재 주인이지만 은행 융자로 그 건물을 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입자들로부터 그런 렌트비를 세입자들이 못 낸다, 연기를 해달라라는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 네. 그것을 갖고 정부 기관이나 은행 등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나름 또 많은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네. 샘플은 LA 한인회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한인회관에 직접 가셔서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데 항상 이렇게 변호사님들 얘기나 뭐 회계사님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증빙 서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증빙 서류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포토카피도 전화기로 하나 해두시면 더 좋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전화기로 찍어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포토카피 전화로 찍은 것들 인정해 주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일 보내시기 전에 사진 하나 찍어 두시는 것도 나중에 또 이 서류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는 경우에 증빙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편물로 보낼 때는 certified mail로 그걸 네네,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말로 사인을 상대방 해야, 예, 상대방이 사인을 했다,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런 메일을 보내시면 훨씬 네. 많이 도움이 되죠. 조금 값이 비싸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많이 비싸지 않아요. 네. 많이 근데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사업주들은 이렇게 서티파이드 메일 오면 잘 안 받는 거 아세요? 어머나, 왜요?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아, 뭐 그렇군요.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시니까 저거 네. 일부러 안 받는 분도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서티파이드 메일 오면 받지 말라고 하든가 본인이 절대 안 받고요. 예. 뭐 직원들이 이렇게 사인업하라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되나 봐요. 난 받지 못했다. 아하.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관공서에 보낼 때, 은행이나 관공서에 보낼 때는 certified 메일을 보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소식은 네. 와, 이 실업 대란이 너무 심각해져서요. 예. 전국에 330만 명. 그다음에 330만 명? 네, 급등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2주 사이에 100만 2주 명 이상이 실업 수당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2주 사이에? 네, 2주 100만 사이에. 명? 네. 와. 근데 저는 오늘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거든요, 제가. 예.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가? 난 전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예. 일을 하다가 네. 실직 상태가 좀 너무 오래돼서 무직인 상태가 오래 유지됐다면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지? 지금 세금 보고 기준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체크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무직 상태가 오래 지속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 갑자기 그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렇네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법령들이 하나하나 마련이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EDD에 신청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무조건 일단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더라도. 그럼요. 저희 뭐 앞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질문하거나 행동하면 확률이 50%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일단 해보고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해봐서 미리 네. 예, 안 해봐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혹시나 서류가 막 일 처리하다가 네. 왜냐면 EDD 직원들도요 거리를 두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재택근무하고 뭐 그럴 수 있어서 일이 막 많아지면 네. 혹시나 서류가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만약에 그 전에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4시간으로 줄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줄어든 시간 4시간에 대해서 EDD 신청할 수 있대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면. 네. 예. 그 다음에 그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1099 폼으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네네. 예. 그런 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에 집을 한 채만 이제 거래가 성사가 돼서 네. 만약에 3월 달에 거래가 됐고 그 이후는 쭉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거래로 그 1년 동안에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달 단위, 2달 단위로 월급 받는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EDD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1년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99 처리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랜서들도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으면 지난해 번 돈과 올해에 버는 돈이랑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EDD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네. 2개의 잡을 갖고 있었는데 투잡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나의 잡이 클로즈 되고
지금 하나의 잡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일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두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A라는 네.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면 근데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문을 닫은 그 부분에 대해서 EDD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당히 구체화된 뭐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예, EDD에 관련해서는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도 EDD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많은 좋은 내용이 있네요, 진짜.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네. 아마 여러 보도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KYCC라고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잘 예, 알죠. KYCC에서 EDD 신청하는 거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뭐 좋은 일이면 늘 앞장서서 하시는 단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KYCC 관계자분하고도 한번 인터뷰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그쪽에 좀 제가 세미나나 워크숍 꽤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셨죠. 그리고 자원봉사도 네. 5년째요. 5년째 거의 5년째예요, 이제. 야, 아주 중요한 인물이신데 아마 부탁 들어주실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SNS 이렇게 보시면 마스크 팝니다 이런 거 좀 보신 거 있으세요? 예,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많이 좀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마스크 팝니다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여유분이 있나 보네, 한두 개 있는 거 뭐 그런 거 파나 보네 하고 거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우연히 대략적인 가격과 이런 것들을 조금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었는데요. 좀 이 사태를 이용해서라고 할게요.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형태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네. 지금 이 관련 법안으로는 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필수품이나 필수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올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 얘기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숙소, 호텔, 모텔, 렌탈 하우싱, 음식물, 긴급 보급품과 관련된 항목들, 물, 라디오, 손전 등 건전지, 담요, 비누, 기저귀, 양초, 테이프, 세면도구, 임시 대피처, 합판, 망치 등이 있고요. 의약용품으로는 지금 이게 문제죠. 마스크라든지 지금 약, 붕대, 거즈, 알코올, 항균성 세척제 등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상사태가 선언되었기 때문에요. 함부로 잘못 판매를 하시고 거기다 부당한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려고 하시면 신고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고 번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나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서 바로 신고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가 1800-800-593-8222이거든요. 800-593-8222.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LA 카운티 소비자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떤 이익을 만든 상황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나 업소가 있다면 꼭 신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그 물품 조금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겨봐야
뭐 그래 100만 불 남긴다고 칩시다. 네. 그 100만 불에 내 양심을 넘긴다는 거는 야 이거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그러게요. 저도 뭐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 와가지고요. 네. 누구신가 이러고 친구 신청 해놓고 보면 마스크 팔아요 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되게 정말 비싸게 그러고 팔아요. 싶을까. 게다가 며칠 지나서 되게 잘 비싸게. 네, 그러다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럼 또 1불씩 내려요. 하, 진짜 허리에요. 그래서 아니 어제는 5불에 팔더니 왜 또 오늘 이제 4불이야? 제가 속으로. 그래서 이제 네. 뭐 친구 신청 끊었죠. 뭐 친구 끊었죠. 뭐 오기 싫으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이런 걸 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신고해버리세요. 네, 신고해버려야죠 이제. 아, 네네. 아, 그거 있어요. 우리 이제 한인타운 마켓이 있잖아요. 네네. 라면 가격이니 여러 가지 제품들이 거의 2배로 가격이 오른 건데, 네. 이게 또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네. 우리가 왜 라면 한 박스, 원래 가격이 뭐 라면 한 박스에 5구구라고 치면, 네. 그걸 우리가 5구 주고 산 적이 없잖아요. 2구구 그렇죠. 뭐 이렇게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원래 세일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올려서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가격으로 그렇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2배로 오른 거죠. 10% 그렇네요. 이상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네요. 세일된 항목은 판매 가격에서 세일을 하는 거니까, 세일을 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해당 상황이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일 가격에 샀던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많은 품목들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는 지인들끼리 야, 그 마켓 다시는 가지 말자. 다른 마켓 가자. 이런 정보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나저나 오늘 어깨 밖에 이렇게 다니실 때 혹시 좀 어떠시던가요? 저희 동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요. 제가 되게 적막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도 정말 오늘이 가장 사람이 없는 듯 싶었는데요. 아, 제가 오늘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네. 가면서 느낌이 어땠냐면은요. 새벽에 운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프레이 타는 길 쪽에는 차들이 막 밀리잖아요. 그렇죠. 프레이 입구 쪽으로는. 그래서 제가 올림픽길로 가면 동서남북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한쪽은 차가 별로 없고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 차들은 엄청 차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다 양쪽이 그냥 거의 차가 없이 마치 새벽에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오늘 저녁에 그 시간에 이제 마켓도 다녀왔는데, 마켓 고등어 조림 해 먹으려고 고등어 사러 갔는데요. 네. 사람이 주차장 텅텅 비었고요. 슈퍼마켓 마켓 안에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계산대에도 보통 그 시간이면은 계산대도 사람이 약간 뭐 서너 명씩 줄 서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줄 하나도 안 쓰고 계산했어요. 아, 이제 뭐 마켓도 근무 시간 좀 단축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게 또 사람 없으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살만한 물건들은 다 사셨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물건들도 다 예전처럼 그대로 있는데 화장지만 없었는데, 네. 오늘은 한 마켓에서 그때가 2시 20분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아시는 분한테. 현재 2시 20분 모 마켓에 화장지 있어요 라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네. 그게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은 금방 그것도 동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마켓에서도 휴지, 화장지들을 조금씩 이제 내놓을 수가 있는 여유분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오픈하고 또 그러는 업체들이 조금 있나 봐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LA 시장이 예. 좀 열받으시면 이렇게 확 이렇게 또 행동력을 막 발휘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에리카 세트 시장님, 네. 네, 제가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조금 설레발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설레발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LA 지금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이분은 거의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예.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예?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의지를 한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뭐 사태 보였어요? LA 시장이 또 얘기했거든요. 네. 뭐 지금 한대요? 이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예. 계속 오픈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예. 단속을 해서 경고를 한번 예. 주고, 그래도 또 말을 아, 듣지 않으면 벌금 티켓을 주고, 예. 또 말을 안 들으면 수도, 전기, 유틸리티들 다 차단해 버리겠다. 어허. 이분은 하실 거예요. 우리 에릭 가세트. 네, 에릭 가세트 가세트. 시장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하실 좀 거예요. 예. 조심조심 하시고요. 지금 뭐 공장 같은 데들 문 닫고 일 그냥 하는 데들 되게 많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막 차들은 주차 막 돼 있고 그러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그런 저기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시리얼 벌논이라고 약간 그 공장들 매니팩처들이 많은 회사 그런 쪽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일을 그럼에도 몰래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는 지킬 건 또 지켜야 되겠죠. 네, 우리 시장님 네. 무서워요. 시장님 무서워요. 우리 시장님 기사 아, 나오면 말 들어요, 저는. 제 아시는 분은 웨어하우스인데요. 네,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딱 직원 둘이 일을 하는데 네, 시에서요. 네. 보러 나왔대요. 그게 조사를 하러 나왔다고 표현을 해나요? 네. 아니면 감시하러 나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시에서 네, 사람이 네.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예. 원래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인데 꼬치꼬치 네. 묻고 이 날짜대로 그대로 할 하셨대요. 것인지 다행히. 아니면 이런 거 날짜를 시행하려고 다 단축할 사전조사 하나 것인지는 보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가 아, 봐요. 네, 그래서 조금 아마 사전조사 하나 내일 보네요. 정도 되면은 일을 정확한 계속해도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괜찮다라고 싶고 그래서 일단 네. 휴하고 가슴을 마음을 제외한 쓸어내렸다는 미국에서는 얘기가 재외국민 있었고요. 투표를 아이고, 할 그렇군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제 관계자분들은 진짜 마음 졸이시겠네요. 진행 재외국민 그 선거 저도 이렇게 뭐 어떤 투표 행사 날짜가 같은 거 하면 날짜가 안 정해지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네. 그럼요. 날짜가 정해져야지 준비를 할 텐데. 참 애로가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투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네. 예, 이걸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투표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또는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네. 법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이제 필요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대안들도 이제 앞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선거가 올해 말쯤에 있었다고 하면 네. 또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니면은 내년이 선거 날이다 그러면은 법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데 지금 너무 빠듯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 선거부터는 우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하나 더 이제 추가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 지금 경제부양책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96대 0으로 반대하는 표 하나도 없이 상원을 통과했고요. 예, 맞아요. 네, 이제 하원의 투표를 마치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상태로 저희가 업데이트 드릴게요. 예, 그리고 내일 하원에서 이제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지금 그게 나와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또 어려움을 겪냐면은
네. SSI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르신들 네, 경우에는 있죠. 어르신들, 네. SSA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돌아갈지 SSI는 그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세금을 낸 거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어차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엑스트라로 1,200불을 받으실 수 있을까에는 약간 갸웃하는 거고 지금 일을 안 하시더라도 이미 세금을 다 내서 사회보장제도로 혜택을 받는 SSA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다고 제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텍스 아이디를 따로 갖고서 세금 보고하시는 분이 있고 소셜시큐리티 번호, 사회보장 번호를 갖고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랬을 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갖고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왜냐하면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서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런 분들은 국세청에서 이 사람들이 서류 미비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민국하고 국세청이랑 서로 연동이 안 돼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텍스 아이디라고 하잖아요. 세금 네. 보고할 때 쓰는 그 아이디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에는 어쩌면 세금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업데이트는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원 투표가 마무리되고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 정리가 돼서 나올 테니까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정리해서 정확한 네.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기까지 다 제가 할 얘기는 다 드렸고요. 예, 내일 상원을 통과한 이제 하원 통과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사인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변 분들 분위기는 어떠세요? 제 주변 분들은 이제 이 재택하고 집에서 오래 있고 이런 상황들에 이제 많이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적응 플러스 그냥 반쯤 포기? 반포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뭐 큰 미팅을 막 2시간, 3시간 하는 거를 4개, 뭐 많으면 4개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와. 아, 몸이 근질근질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정말.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은 안 하세요? 근데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아, 근데 저축해놓은 게 많으시구나.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더 걱정인 게 뭐냐면은요. 네. 이제 다 뭐 론 용자 신청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 사람한테는 그걸 반대를 했어요. 상담을 하길래. 네. 정확하게 쓸 목표가 있으면 용자도 하는 거지만 그거 빌려봐야 갖고 있으면 흐지부지 다 없어진다. 그럼 결국 빚으로 남는다. 제가 오늘 그 얘기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지금 이 사태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해도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그 사업체예요. 어허. 이제 태권도장 뭐 이런 거거든요. 하하.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한동안 이렇게 뭐 땀 흘리고 서로 접촉이 많고 이런데 아이들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 장기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급해서 융자를 했을 때 과연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이야기 들어보고 그냥 나라면 안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융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일단 급해서 좀 예비비로 갖고 있자 이러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한 번쯤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겠네요. 금방 없어져요. 맞아요. 아, 네, 겪으셨구나. 아, 좀 겪어봤어요. 슉 없어져요. 슉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슉 없어지는 네, 거예요. 슉 없어져요. 어디 갔지? 이러고 슉 없어져요. 아, 그런 경험담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네. 또 한 번 긴장하게 되고 과연 내가 네. 융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실 수 있어서 그거는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경험담입니다. 진짜 슉 없어져요.
갚느라고 열심히 애쓰고. 네. 네, 집에 화장지는 잘 쓸 만큼 있으세요?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우리의 화장지가 다 떨어져 갈 때쯤에는 마켓의 화장지를 좀 편하게 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하는 LA 라이프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서 손 대표가 그리고 LA에서 손지아가